가끔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생각이 계속 나서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용은 사랑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부분,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이디어를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이 간단한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간 정신의 세계를 여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주제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사랑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법 같죠? 하지만 심리학자 칼 융에 따르면 이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비밀로 가득 찬 집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각, 즉 계획하고, 느끼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 윗부분은 밝고 정돈된 것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어두운 지하실에는 당신이 항상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감정, 심지어 잊고 싶은 자신의 일부도 있죠. 융은 이 지하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모든 것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하실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 욕망, 심지어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고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배가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바로 공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융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아마도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을 겁니다.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면 자유롭고 용감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매력이 그녀의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하실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소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사랑은 마법의 거울이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존경하는 점은 종종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이런 반사신경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이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자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삶에 부족한 존재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녀는 당신이 항상 원했던 자신감이나 당신이 가장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있나요?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반영하여 보는 이상하지만 매우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 속에는 마법의 거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거울은 균열이나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으로 빛나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그 거울이 잠시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곳에서 자랐다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끄러움 없이 마음을 열고 큰 소리로 웃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거울이 나도 저런 모습을 보고 싶어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거울은 당신에게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일종의 영웅이나 구세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완벽하죠? 하지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는 자신의 결점, 불안감, 인간적 단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실망이 찾아온다. 와, 나는 그녀가 내 평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융은 투사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깨지기 쉬운 것이죠. 비밀은? 이 연결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초대장으로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나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용기나 사랑을 키워나가세요. 결국 당신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는 아직 포용해야 할 자신의 일부와 맺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세상의 거울은 환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투사에 기반한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영웅, 요정,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완벽한 인물로 그려냅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녀가 져야 할 짐이 아닌 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용기를 그 사람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빛납니다. 웃음, 계획, 마침내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았다는 느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두려움, 불안감, 나쁜 날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놀랍지 않을까?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면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가면이 벗겨지면 실망이 아픔을 줍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입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내면에서 무엇을 키워야 할지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안에서 무엇을 깨웠을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자유에 매료된다면 아마도 당신 자신의 날개를 탐험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창의성을 존경한다면 어쩌면 당신 자신의 표현을 되찾으라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빈틈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성을 쌓는 대신 뿌리에 투자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자신에게서도 키우세요. 그러니 사랑이 찾아올 때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 거울은 이미 거기에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가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치 당신의 일부가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칼 융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에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남성은 숨겨진 여성적 이미지인 아니마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남성적 이미지인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부모님, 조부모님, 심지어 영화 속 등장인물과 같이 우리 삶 속의 중요한 인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써온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남자이고 항상 보살펴주는 어머니와 함께 자랐다면 당신의 아니마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인물과 닮은 사람을 만나면 강렬하고 거의 마법 같은 유대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매력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처럼 당신 안에 어떤 것이 기억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연결을 운명이나 소울메이트와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융은 이러한 내부 이미지가 오래전에 그려진 지도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지도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상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캐릭터들이 흠이 없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피곤해하거나 심지어 멀어지는 듯한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영웅이나 구세주를 찾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그런 자질을 개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만남은 탈출구가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환상 없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일부가 그 사람과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미 수천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칼 융은 이를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닌 내부 이미지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람에 대한 기성 모델과 거의 같습니다. 여성에게 아니무스는 힘과 보호를 지닌 기사와 같습니다. 남성에게 아니마는 직관과 감수성이 풍부한 요정 데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마치 우주가 이 사람을 우리만을 위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연결은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 중요한 인물이나 심지어 문화가 전하는 이야기에 기반한 여러분이 항상 지니고 다녔던 감정적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이 그린 지도와 정확히 같다고 믿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당신의 완벽한 보호자로 여긴다면 그 사람도 두려움, 피로, 불안한 날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역할을 넘어서 그 사람을 볼 때에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요정 데모, 나, 기사는 그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그러한 자질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사랑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완벽함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포옹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칼 융에게 그것은 마치 우리 내면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그 문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문입니다. 사랑은 단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고 배우고 치유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치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손에 거울을 들고 있는 것 같고 그 거울 속에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누군가에게 반하지만 그들의 자유로움에 질투심을 느낀다면 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통제력을 잃거나 충분하지 못함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랑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감정에 맞서 싸우는 대신 이 감정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안에서 무엇을 깨웠을까?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융은 이것을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개념을 표현한 복잡한 이름이죠.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의 옷장에 저장해 둔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관계는 당신에게 조각을 주고 조금씩 당신은 최종 디자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작품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모두 필요한 작품들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관계가 더 이상 요구가 아닌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어떤 감정이 문을 두드리면 그 감정이 보여주는 것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공간을 만들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연결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가? 결국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과의 사랑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실제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방향을 잃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작위적이지 않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마치 우주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 앞에 사람을 보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막 직장을 잃고 길을 잃은 기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너무 가볍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서 당신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서로 다른 곳에 있던 퍼즐 조각 두 개가 마침내 만난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인연이 영원히 지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짧을지라도 한 번 읽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책처럼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만남이 단순한 행운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전환의 순간, 즉 위기, 공허함, 탐색의 순간에 있을 때 무의식은 마치 레이더가 켜진 것처럼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이 알지도 못했던 현을 만졌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시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 안에서 보지 못한 것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고 폭풍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타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비결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안에서 무엇을 깨웠을까? 어쩌면 당신이 무시했던 재능일 수도 있고, 묻어버린 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치료해야 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 하나하나는 아프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작별 인사조차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정말로 변화시킨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씨앗이 어느 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느끼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치 엄청 재밌고 생기 넘치는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진정하세요. 이 사람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안에서 무엇을 깨우는가?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자신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한 기쁨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열쇠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치료를 받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글을 쓰고, 당신을 잘 아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하는 자질을 키우기 시작하면, 관계는 단순히 빈틈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가장 해방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아무도 당신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해방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자신감이 있거나 창의적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다면 마치 그 사람이 정답인 것처럼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 매력을 당신 자신 안에 이러한 자질을 키우는 초대장으로 활용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그런 모습의 자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더 가벼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관계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온전하다고 느낄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이나 구세주를 보지 못했지만 여행의 동반자를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하룻밤 사이에 당신을 바꾸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나요? 외모나 성격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발견해야 할 무언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자신의 관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누군가와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나요? 심리학과 자기인식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